공자학원, 이거 도대체 뭘까요? 그 잠실에 있었던 동방명주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중국집. 그게 비밀경찰서였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 공자학원도 이게 뭘까? 진짜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아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공자학원이 24곳이나 있습니다. 와우. 저도 엄청 충격받았습니다. 이게 아시아 최대입니다. 아니 전 세계 최대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대학 내에 공자학원이 24개나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는요. 공자학원 이거 다 줄이고 있어요. 예, 미국만 하더라도 118개였거든요. 이렇게 많은 공자학원이 지금은 7개로 줄였고요. 이마저도 없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국은 30개 있던 것을 다 폐쇄해버렸고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핀란드도 마찬가지로 다 폐쇄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24개를 유지한다. 야, 저는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 공자학원이 여러분 아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질스러운 당근을 주면서 자기 편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대학 내에 있으니까 이거 완전 무풍지대입니다. 무풍지대. 예. 게다가 공자학원 운영을 뭐로 하느냐? 이거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실제로 대학생들한테 주는 것은요. 뭐 월 30만 원에서 160만 원 가량 지급하기도 하고요. 중국어 대회 입상자에게 뭐 취업을 미끼로 접근하기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대학생들을 친중 지식인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닐까요? 친중 지식인.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잠실에 있던 동방명주와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외국에서는 다 이렇게 공자학원을 폐쇄할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폐쇄한단 말이 전혀 나오지 않을까요? 사실 말입니다. 공자학원이 뭐를 하느냐? 지금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요. 이게 공자학원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첩보를 수집하기도 하고요. 또 중국인 교수를 감시하기도 하고요. 중국인 학생들을 감시하기도 하고 이렇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움직이지가 않아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지만 아무런 그런 제재가 없어요. 예, 외국에서는 말입니다. 공자학원을 일단 대학 내에 설치했다 그러면 대학에다 교육 보조금 안 줍니다. 없애게 만드는 거예요. 미국에 7개가 남아있는 것도 말입니다. 보조금 안 받아서 운영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하면 이게 말입니다. 결국 괴담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말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대한민국 내에 굉장히 깊숙이 관여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말입니다. 실제로 이 대한민국 내에 30개 정도의 중국과 관련된 단체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 내 유학생 단체, 조선족 단체, 뭐 이렇게 활용을 하면 시민단체에서 친중국 단체까지 합치면 한국에만 있는 단체만 3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30단체가 뭘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뭘 할까요? 이들이 말입니다. 저는 조작을 하고요. 괴담을 만들어내고요. 대한민국의 심리를 흔든다는 뜻이에요.
실제 말입니다. 한 조선족 단체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왜 저지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입니다. 4월부터 2차례나 포럼을 열었습니다. 아니 한국 내 조선족이 지들이 뭐라고 여기서 포럼을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왜 저지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국가의 정책이에요. 조선족이 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죠? 저는 이 얘기를 못하겠어요.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현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후쿠시마 주변의 동식물 이상 징후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나타나고 있습니까? 검증 안 된 거잖아요. 예. 일본 현지의 토건 세력이 후쿠시마 주민들의 목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게 마치 말입니다. 예, 우리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말하고 좀 비슷하게 느껴지죠. 핵무기 사용이 가능한 플루토늄 40톤을 숨기려 원전 폭발 당시 해외 지원을 거부한 일본은 믿을 수 없는 나라다. 아니 지금 조선족 단체가 지금 뭐 하자고 이렇게 괴담을 만들어낸답니까?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일이 있다면요. 그 앞서서 말입니다. 사드에 대한 문제는 또 어땠겠어요? 대한민국이 사실 가짜뉴스에 잘 넘어가거든요. 대한민국은 가짜뉴스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거의 뭐 절반에 육박한데요. 유명인 이야기하면 40% 가까이는 믿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이 괴담에 취약하고 가짜뉴스에 취약하니까 여기다가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제 중국은요. 대한민국 내에서 심리작전을 벌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보세요. 보세요. 예. 먼저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중국 관영 언론이 편파 과장 기사를 먼저 씁니다. 그리고 나서 말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예, 지금 사실 한국 내에 계속 뿌려요. 단체 지원을 해가면서 말입니다. 화교나 조선족이나 유학생이나 예, 화교들도 이렇게 넘어간다는 게 참 웃기죠. 화교나 조선족이나 유학생을 예, 지원하면서 말입니다. 관영 언론에서 보도가 된 기사를 점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공자학원을 통해서 첩보 수집도 하고요. 유명인 감시도 하고요. 유학생 감시도 하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친중 인플루언서 섭외도 한다는 거예요. 친중 인플루언서 섭외. 뭐 저 같은 경우는 정반대죠. 저 같은 경우는 정반대로 지금 벌써 노딱이 또 붙었습니다. 지금 정환전 TV를 보시는 분들 중에 예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고하는 사람들. 신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중 인플루언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돈 준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좋아하니까. 예. 그래서 저는 참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중국 대사관에서는요. 한중 최고위 과정까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최고위 과정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CEO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저는 이거 세뇌시킨다고 생각해요. 세뇌시킨다고. 이렇게 말입니다. 뭐 한 가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대한민국에 실제 강력한 행사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놀란 일인데요. 지방의원 중에는요. 조선족 출신도 있다는 거예요. 지방의원들 중에. 아니 세상에 조선족 출신이 지방의원에 있다고요. 그러면서 중국을 대변한다는 거예요. 중국을. 이 사람은 대한민국 지방의원입니까? 아니면 중국의 사주받은 간첩입니까? 저는 예, 이거 당연히 말입니다. 중국의 사주받은 간첩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저는 이렇게까지 한다는 건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이런 일도 벌어졌대요. 제가 진짜 모르고 있는 게 바보 같은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예,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 이때가 2016년 7월쯤 될 겁니다. 그때 말입니다. 한국에 있는 화교 그리고 유학생 그리고 언론인 100여 명이 모여서 말입니다. 양국 간 우정을 파괴할 거다. 한국을 화약고로 만드는 행위다. 이러면서 반대 성명까지 냈다고 해요. 아니 우리 국민도 가만히 있는데 지들이 뭐라고 난리랍니까? 이것을 보니까 말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것을 보니까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정도라고 하면요. 대한민국이 지금 중국이나 북한의 심리전에 지금 다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이렇게 넘어가야 될까요? 저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말입니다. 진짜 제가 웃기는 이야기지만 정환진 TV를 열심히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말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참이거든요.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괴담에 이렇게 솔깃해서 넘어가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대로 된 지표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겨야 되는데 온 사방이 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온 사방이. 제대로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곳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깝기 거지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야 이러다가 대한민국은 진짜 최악의 상황으로 가겠구나. 우리 괴담 믿지 말아야 됩니다. 괴담 믿다가 나라 거들낸다.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제발 괴담은 멀리하고요. 이제 진실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제대로 된 사람들이 나라 지도자가 되고 또 제대로 된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라가 좀 바뀔 거예요. 지금처럼 괴담에 솔깃해서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지금 뭐 북한도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죠. 지금 중국도 흔들고 있죠. 심지어 저는 러시아도 흔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면 됩니다. 뭐 자기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보수인 사람도 마찬가지 진보인 사람도 마찬가지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면 대한민국이 바로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들 말에 그냥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